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해외 바이어가 언더밸류를 요청을 했을 때 수출하는 기업 담당자분들이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 내용인데요. 혹시 해외 바이어한테 이런 요청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인보이스 언더밸류 해달라고요. 예를 들어서 3만 불을 수출을 했는데 그러면 바이어가 이러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많이 내야 되니까 돈은 내가 3만 불을 보낼게. 대신에 인보이스는 1만 불로 만들어줘. 10,000불로. 이렇게요. 이렇게 이제 해외 바이어한테서 요청을 받고 정말 많이들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안 해주자니 바이어를 놓칠 것 같고, 뭐 해주자니 뭔가 내가 관세 포탈 같은 뭔가 범죄에 가담하는 것 같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바이어 요청을 들어주시는 경우가 적지 않더라고요. 그럼 바이어 요청에 따라서 인보이스를 그 회사는 10,000불로 만들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인보이스를 내가 거래하는 관세사랑 바이어한테 전달을 해줍니다. 그럼 우리나라 수출 신고도 해외 바이어가 자기 나라에서 하는 수입 신고도 10,000불로 하게 되는 거죠. 돈은 3만 불을 받고요. 이게 정상일까요? 당연히 아니죠. 이제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3만 불로 수출 신고를 하세요. 실제 상황에 맞게 우리나라에는 수출 신고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실 거예요. 그럼 우리 바이어는 어떻게 해요? 세금 그냥 다 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요. 그 바이어한테는 수정 가능한 파일로 인보이스를 보내세요. 뭐 실제 엑셀이나 워드 파일 서류 많이 오고 가고 하잖아요. 해외 바이어분들이 알아서 그거는 자기 상황에 맞게 수정을 해서 사용을 하면 될 일이고, 이제 좋게 얘기를 하셔야겠죠. 그쪽에서의 수입 통과는 바이어가 알아서 할 일이잖아요. 대신에 이 조항은 뭐 인보이스든 계약서든 어디에 추가를 해 놓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뭐냐면요, 언더밸류 요청을 받든 안 받든 이거는 좀 중요한 내용이긴 해요. 수입 국가의 행정 처리와 관련해서는 수출자에게 책임이 없다는 내용을 각 회사와 그 거래 상황에 맞게 잘 순화해서 예쁘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또 이런 질문을 하세요. 아니, 내가 우리나라에 수출 신고를 3만 불로 했는데 그럼 이제 우리 바이어가 그 나라에 수입 신고를 10,000불로 했다가 그쪽 세관에서 알고 바이어가 뭐 처벌을 받거나 아니면 뭐 좀 난감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데요. 이 부분은 딱 잘라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요, 국제범죄 집단 같은 뭐 전범 기업이 아닌 이상 우리나라 이제 관세청은 해외 세관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우리 기업이 신고한 정보를 달라, 이런 요청을 받아도 뭐 그런 요청을 받을 확률도 거의 없지만요, 혹시나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해도 절대 함부로 정보를 공유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관세청 믿으셔도 됩니다. 수출하면서 이런 경우 있어요. FTA 원산지 증명서 발급하시는 경우 있으시잖아요. 그 FTA 협정들에 보면 수입국의 관세당국, 그러니까 세관 같은 곳이죠. 관세당국이 원산지가 한국이 아닌 것 같아 라고 이제 의심이 들어서 조사를 하고 싶으면 많은 경우가 직접 그 해외 국가가 조사를 우리나라 기업을 하는 게 아니라 수출한 나라의 관세당국,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세관이죠. 세관에다가 조사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가 거의 많습니다. 이런 조사 요청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세관에서 우리나라 수출 기업의 어떤 물품의 원산지 조사를 한다고 해도 원산지가 한국이 맞다, 아니다, 이렇게 딱 결과만 알려주지 상세한 정보를 원칙적으로는 제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해외 바이어가 언더밸류 요청을 했을 때 우리는 세관에 실제 사실에 맞게 수출 신고를 하고 바이어한테는 직접 수정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파일로 인보이스를 제공을 한다. 그리고 수입국 통관을 비롯한 행정처리의 책임은 수입자에게 있다는 단서 조항을 달아둔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내용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